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세법 처음 하시는 분 계세요? 아, 처음 오셨어요. 오늘 세법 시간입니다. 예, 자, 우리 이제 하는 게 그죠?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과 관련되는 세법. 그럼 이 부동산 관련 그랬죠, 그죠?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양도, 처분, 그죠? 요 3단계죠, 그죠? 예, 세법. 그래서 취득했을 때 우리 내는 세금 무슨 세죠? 취득세. 요 시점에 내는 게 이제 대표적인 세금이 이제 취득세. 그죠? 팔았을 때 양도세. 그죠? 여기 바로 양도소득세. 우리가 줄여서 그냥 뭐 양도세라죠. 그죠? 양도소득세다. 그럼 요 보유 단계 내 집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 나오죠? 무슨 세죠? 예, 재산세. 이거 다 아는 거잖아. 그죠? 예. 뭐 다 아시는 내용들. 그죠? 요 세 개. 여기 핵심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그죠? 우리 세법.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여기 조금 추가되는 것이 이제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부자. 그렇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요걸 내잖아. 그죠? 종합부동산세. 요거.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전세권, 전세. 그죠? 전세권 설정하는 여기 뭐죠? 등록세. 알겠죠?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올 경우도 있고 안 나올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뭐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등록, 요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같은 거. 아시죠? 요런 거다. 그럼 요게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 그죠? 여기 세법인데,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거, 저 우리가 알아보는 거, 그죠? 과세 요건 네 가지잖아. 그죠? 첫째, 세금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 그래? 세금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 취득세는 누가 내죠? 취득한 사람. 그죠? 재산세는 누가 내죠?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양도세는 양도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 그죠? 두 번째, 그 과세 대상. 요 과세 대상 하면은 뭐를 취득했을 때 요 세금 내느냐. 그죠?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재산세를 내느냐. 어떤 재산을 양도했을 때, 요게 이제 세무마다 약간 다르죠. 그죠? 공통적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요거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열거. 법으로 열거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짜리,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얼마짜리냐. 그게 뭐죠? 과세 표준이랍니다. 내가 취득한 물건이 뭐 1억짜리다. 과표가 1억. 그죠? 거기에 세율이 몇 %냐? 세율. 요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그랬죠? 과세 요건. 그죠? 여기 과세 요건이다. 그럼 이제 1억 주고 샀다. 1억에 샀다가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 이런 경우에 1억 주고 샀습니다. 그죠? 그 1억에 샀을 때 여기에 대한 요 1억에 대한 내는 세금 여기 무슨 세죠? 취득세. 그죠? 1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무슨 세? 재산세. 1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그죠? 얼마 남았죠? 5천만 원 남았죠? 여기 내는 세금 무슨 세? 양도세. 그죠? 요게 취득세. 여기 가지고, 그죠? 여기 무슨 세? 재산세. 팔았을 때 양도세. 그죠? 알겠죠? 요걸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 이랍니다. 과세 표준이고, 요걸 뭐라 하죠? 세율. 그래. 과세 표준과 세율. 네 가지잖아. 그죠?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그 나머지 이제 기타 등등. 그죠?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 요 세금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거 말하면은 이 세금에 대한 겁니다. 요 세금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 하나 이러면은 조세 총설이다 뭐 총론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세금이 뭐냐 이제 총론 뭐 개요 그죠? 예. 세금에 대한 일반 논의죠 그죠? 총론이다.
쉽게 말하면 어떤 세금의 그 뭐 총론이다, 뭐 세금의 성격이다, 그죠? 뭐 조세의 의의다, 뭐 조세의 분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세금,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그 기본적인 용어 같은 겁니다. 용어. 또 다른 법률에 잘 안 나오는 거, 그죠? 우리 세법에서만 나오는 고유한 용어 같은 거. 알겠죠? 요런, 용어 정리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런 세목 하면서 전부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죠? 뭐 가산세, 가상금 나왔었잖아. 그죠? 그런 게 전부 이런 겁니다. 그죠? 요걸 먼저 한번 하는데 보세요. 우리 시험에는 요 취득 관련해서 세금, 요 취득 관련 요 세금이 그죠? 시험에 네 문제 나옵니다. 네 문제. 재산세와 종부세 여기에서 네 문제, 그죠? 양도소득세에서 평균 6문제. 그런 이런 기본의 용어 있죠. 여기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요거 하면서 요 속에 또 나옵니다. 중복돼 나오죠, 그죠? 예, 중간에 나오는데 모두 몇 문제죠? 6문제, 4문제, 4문제, 6문제, 2문제, 16문제잖아. 그죠? 16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공시법하고 세법하고 두 과목이 합치잖아. 그죠? 요 공시하면은 이제 등기법하고 지적법, 뭐 공관 뭐 해가지고 뭐 약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죠? 요거 세 가지 법률이 한 과목입니다. 그 요게 등기법에 12문제, 지적법에서 12문제, 세법에서 16문제. 그래서 40문제입니다. 예. 아시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전부 다 법이 다 다르죠. 그죠? 요거는 이제 공시법 시간에 하는 거고, 오늘은 요 세법 요 16문제짜리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용어가 2문제, 여기 4문제, 4문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 하는 거 아시고, 그동안 이제 우리 해왔던 요거 기본 용어 있죠. 요거 한번 더 요걸 다시 한번 쭉 총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나서 취득세 할 겁니다. 예, 요거 취득세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거니까 그걸 아시고, 먼저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첫 페이지. 예, 우리 교재 첫 장 제일 처음에 오면은 조세의 개념과 분류 나와 있죠, 그죠? 그 조세의 개념과 분류 밑에 보면 뭐 조세의 개념과 특징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일 첫 페이지에, 그죠? 여기 바로 말하면은 기본적인 뭐 조세의 뭐 특징이다, 개념이다, 분류다 이래 성격 나오는데 한마디로 뭐 간단하게 용어 정리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세금에 대한 부동산 세법에 대한 용어다. 아시죠? 그럼 여기 나오는 용어를 갖다 제가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알겠죠? 첫째 뭐냐 하면은 국세와 지방세. 들어봤죠? 예, 요런 국세와 지방세. 요런 용어. 그죠? 국세와 지방세다. 요런 거.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걸 우리가 이제 독립세라 합니다. 본세라 하고, 이거 낼 때 항상 부가세 내잖아. 그죠? 부가세. 예, 이게 이제 본세 또는 독립세라 합니다. 그 독립세, 독립적으로 과세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게 독립세라 하고, 또는 다른 말로 본세라 합니다. 본세. 같은 말로 쓰이는 거고, 독립세 요거 낼 때 우리 부가세 내죠. 그죠? 취득세 낼 때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부가세를 내야 되고, 그죠? 재산세 낼 때도 20% 부가세, 그죠? 예, 이렇게 부가세가 붙는다. 부가세가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세금을 우리가 뭐라 하나 이라면 보통세라 이랍니다. 보통세. 보통세. 일반적인 세목을 우리가 보통세라 하고, 요거하고 좀 성격이 다른 거 있습니다.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목적세라 하는 게 있습니다. 목적세. 목적. 우리가 징수할 때 어디에 돈을 쓸 건지 목적을 미리 딱 정해 놓는 거. 그걸 목적세라 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세금을 그 때가 되어서 내야 되는데 안 내면은 뭐가 붙죠? 가산세. 그죠? 가산세.
가산세가 붙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가상금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죠? 가산세와 가상금. 예, 그리고는 예. 이래 그죠? 이런 조세가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느냐? 그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느냐 이겁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취득세는 언제 우리가 의무가 내야 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언제 성립할까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그죠?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데 날짜가 언제죠?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 기간이 그 과세 기간이 끝날 때 그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그 세금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확정이 되느냐? 그 세금을 내고 나면은 납세 의무가 소멸하죠. 소멸 시기 그죠? 소멸 사유. 그래서 성립과 확정과 소멸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여섯 번째는 이런 거 뭐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와 간접세. 납세 의무자가 직접 내는 게 직접세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는 걸 간접세라 합니다. 이따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물세와 인세.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은 물세라 하고 사람 중심,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은 인세라 합니다. 인세. 그리고 세율에서 우리가 그죠? 세율의 종류가 보면은 비례세율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이제 하는 요 세율이 있잖아, 그죠? 여기 두 가지입니다.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있다, 알겠죠? 다음에는 또 아홉 번째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면 우선권 같은 거, 우선권하고 뭐 불복 절차, 세금이 나왔는데 내 예상외로 세금 많이 나온 경우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세금 뭐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구제 신청한다 이런 뜻. 뭐 구제 신청해도 되고 같은 말입니다. 불복 절차. 그리고 이 이제 우리 요 세금 외에도 그죠? 요런 세금 외에도 뭐 취득시와 관련되어서 내야 되는 세금. 그리고 보유 단계에 내야 될 세금. 양도 단계에 내야 될 세금이 있다. 그죠? 이렇게 관련 세금. 요거는 이제 취득 보유 양도에 관련되는 조세다. 예, 뭐 이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타 등등 이렇게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세금에 대한 용어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각 세무마다 하면서 중간중간에 나왔습니다. 나왔는 것도 있고 뭐 거의 뭐 처음 보는 거는 거의 잘 없죠, 그죠? 거의 뭐 조금 다 우리 조금씩 봤던 건데, 자, 일단은 하나씩 제가 정리해 드릴게 한번 보세요. 일단은 보세요. 국세와 지방. 이건 다 아는 거잖아, 그죠?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거? 국가. 이건 누가 징수하는 거? 지방자치단체. 그죠? 그 국세와 지방 잠깐 볼까요? 잠깐 뭐 국세와 지방세 나와 있는데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22쪽에 보시면은 아래 그 국세 그런 말 있잖아, 그죠? 국세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무슨 세 있죠? 지방세 나와 있죠, 그죠? 국세와 지방세, 그 국세와 지방세가 있고 그 위에 보세요. 23페이지 위에 그 보니까 보통세와 또 무슨 말이 보이죠? 목적세 하는 말이 있죠, 그죠? 보통세와 목적세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세목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목이다, 그죠? 이게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다. 기본 용어를 알고 다음에는 자, 두 번째 보세요. 독립세와 부가세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독립세라 합니다. 알겠죠? 요게 부과되는 거,
보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독립세와 부가세. 요거는 우리 교재에 또 독립세와 부가세 순서가 이거 제가 지금 적어놨는 거 순서가 안 맞겠죠, 그죠? 예, 안 맞는데 우리 책 순서하고 제가 이거 그냥 제가 여러 개 해놨으니까 일단 이따 예, 나오면 찾도록 하고 일단은 자 보세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예. 이거 적으면 되네.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취득세, 그죠? 취득세하고 다음에 뭐 그래 다 할게. 등록세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있잖아, 그죠? 예, 여기 이제 부가세. 우리가 이제 취득세를 만약에 취득세 1억짜리 샀습니다, 그죠? 그 1억에 대해서 세금 내잖아, 그죠? 취득세가 만약에 4%입니다. 그러면 400만 원 내면 되죠? 요게 취득세입니다, 그죠? 근데 요 400만 원 낼 때 400만 원만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부가세 내잖아, 그죠? 그걸 부가세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제가 들어가는 요거는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따 저 마지막에 하고 요거는 20% 붙습니다. 부가세가 요것도 20%, 여기도 20% 붙습니다. 알겠죠? 요게 붙는 게 뭐냐? 지방교육세. 여기 붙는 거 지방교육세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에 붙는 거는 농어촌 특별세. 요게 부가세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농어촌 특별세. 요게 독립세고 요게 부가세다. 알겠죠? 부가세. 우리가 이제 재산세 낼 때 20% 지방교육세를 더 내야 되면 여기 만약에 100만 원이면은 20만 원 요거 내야 되죠, 그죠? 요게 100만 원이면은 20만 원 또 농어촌 특별세 120만 원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거기 부가세다. 세목은 요런 게 붙는다, 그죠? 근데 취득세는 요게 취득세는 두 가지가 붙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두 개가 이제 통합됐거든요. 통합되기 전에. 그래 원래 요 취득세는 2%의 10%, 2%의 10%에 붙는 거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라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그 표준세율에서 2% 빼고 표준에서 2% 빼고 나서 20% 요게 지방교육세. 이렇게 두 번 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통합이 됐거든요. 예, 원래 취득세가 원래 이제 이 취득세라는 세목이 두 개 세목이 하나로 묶어진 겁니다. 원래는 이제 취득세하고 예, 등록세가 있었잖아, 그죠? 등록세 있는데 요 등록 우리가 이제 등기 등록하는 게 두 가지 형태. 크게는 뭐냐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하고 내 권리만 취득하는 거.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는 내가 돈 주고 사는 경우다, 그죠? 매매. 내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경우하고 요거는 내 권리만 등기하는 거. 요거는 매매로 취득하는 거. 요건 더 쉽게 생각하면 전세권 이런 거. 등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100% 내 거잖아, 그죠? 요거는 전세권 등기하는 거. 이게 있었는데 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매매 부분이. 그래서 요게 요렇게 포함돼 가지고 현재 취득세입니다. 현재 취득세고 요 전세 부분만 따로 떼 가지고 요게 현재 등록세입니다. 등록 면허세 하나 요거.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원래는 이제 이 같이 있다가 요 중에 매매가 요래 들어가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두 개 따로 있다가 하나 통합돼 버리고 요게 이제 등록세인데, 그럼 요 부가세를 매길 때는 이때 부가세와 요 부가세를 두 개를 나누어서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붙던 부가세가 10% 농어촌 특별세가 붙었고 여기에 20%가 지방교육세가 부과됐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정려받았습니다. 그죠? 정려를 받아서 취득했다. 그러면 1억을 정려받았다면은 1억에 대한 취득세는 우리가 정려로 취득하면은 취득세가 몇 프로였었죠?
이거 오늘 합니다만은 또 오래돼서 잊어버렸죠. 그죠? 3.5%입니다. 정유로. 예. 그 취득세는 3.5%는 350만이잖아. 그죠? 요 350만 원이 뭐냐 하면은 취득세입니다. 정려받았을 때. 매매는 4%, 정려는 3.5, 상속은 2.8. 이따 합니다. 다시 해드릴 건데 3.5%입니다. 취득은. 그럼 350만 냈잖아. 그죠? 요게 본세 내고 여기에 이제 우리 부가세가 붙는데 부가세가 어떻게 붙나 이라면은 저기 보세요. 요 취득세 중에서 2%의 몇 프로? 10% 했잖아. 그죠? 그럼 요거 3.5잖아. 그죠? 3.5 중에서 2%. 요 2%, 요 중에 2%. 2% 빼고 나면 얼마죠? 요 2% 빼고 나면 3.5에서 2% 빼면 얼마 남죠? 1.5 남죠? 예. 그죠? 그래, 3.5에서 저 보세요. 2%, 요 2%에 10%, 요거는 농어촌 특별세고, 여기에서 2% 빼고, 요게 표준이니까, 표준에서 2% 빼고 나면 1.5죠. 1.5%에 몇 프로? 20%. 요게 지방교육세. 요래 붙이겠답니다. 따로 떼서. 다시 보세요. 3.5가 지금 정년은 3.5잖아. 그죠? 3.5 중에 2%. 2%는 거의 몇 프로? 10%. 요 2% 빼고 나면 얼마죠? 1.5에는 20%. 이해되죠? 그죠? 요렇게 부가세를 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1억에 2% 얼마죠? 200만 원. 그게 10% 하면 20만 원. 요 금액이 농어촌 특별세. 우리가 뭐 줄여서 농특세다 이런 표현합니다. 농특세. 그럼 1억에 1.5% 얼마죠? 150. 150만 원에 20%니까 30만 원이잖아. 그죠? 요게 뭐냐 하면은 지방교육세. 그래서 350만 원 취득세에다가 부가세가 두 개 붙습니다. 취득세 낼 때는. 그럼 결국 얼마 내야 되는 거죠? 500만 원 내야 되죠. 400만 원 내야 되잖아. 그죠? 이거 다 내야 되니까. 우리가 실제 내는 거는 400만 원 냅니다. 요걸 우리가 독립세, 본세라 하고 이걸 뭐라 한다? 부가세라 이랍니다. 부가세. 계산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요래 부가세가 붙는구나 하는 거. 예. 뭐 계산은 이렇게 이해만. 저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취득세 낼 때 요 3.5% 중에서 2%에 10%. 2% 빼고 나면 얼마죠? 1.5%에 몇 프로? 20%. 그게 지방교육세. 요래 부가세가 붙는구나. 그래서 두 개가 붙습니다. 이걸 우리가 취득세에 붙는 부가세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 있죠. 그죠? 양도세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10% 붙잖아. 그죠? 양도세 낼 때 우리가 10%가 있는데, 실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부가세, 여기에 지금, 여기 양도세에, 여기에 우리가 10%가, 여기에 뭐가 붙나 이라면은 지방소득세라는 것을 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그죠? 만약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물건을 팔았을 때 만약에 1,000원 남았습니다. 1,000원인데 양도세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30%라면은 양도세가 30%라면은 그러면은 양도세는 1,000원에 30% 얼마죠? 300원이잖아. 그죠? 요 300원이 양도세죠. 그죠? 여기 만약에 양도 차익이 1,000원이라면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300원 내야 됩니다. 그죠? 양도세 300 낼 때 우리가 실제 내는 거는 여기에 또 10% 내야 됩니다. 여기 10% 얼마죠? 30만 원이죠. 300만 원에 여기에 또 10% 뭐 300원 해도 되고 10% 하면 30원이잖아. 그죠? 요 30원이 뭐냐 하면은 지방소득세. 요래 보습니다. 요렇게. 실제는 얼마 내야 되죠? 330만 원 내야 됩니다. 우리가 내는 거는. 그래, 양도세에 300원이면 거기에 10% 얹어서 30원 더 내야 되니까 결국 얼마 내죠? 330원 내는데 요래 낼 때는 여기 부가세 맞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몇 년 전에 계산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계산 방법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요 1,000원 있잖아. 그죠? 1,000원에다가 여기에다가 10% 이래 버립니다. 여기에다가 10% 하면은 100원이죠.
요 100원에 30% 징수하겠답니다. 그러면은 100원에 30% 얼마죠? 내가 30원이잖아. 그죠? 결국은 돈은 똑같이 내죠. 그죠? 내는데 요 계산, 요 금액에서 계산을 바로 요래 오다 보니까 여기에 붙던 부가세가 아니고 자기는 따로 계산했잖아. 그죠? 금액은 똑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요 지방소득세는 현재는 과거에는 요걸 부가세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것 여기 지금 독립세잖아. 그죠? 이것도 독립세입니다. 성격이. 성격만 바뀌었죠. 그죠? 여기 이제 독립세로 바뀌었다. 그 성격이. 예. 원래는 양도소득세에 10%를 부과시키던 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붙을 때는 양도세 말하자면은 여기에 이제 말하면은 그죠? 여기에 붙이던 거. 즉 말해서 양도세가 만약에 아버지라면은 여기에 붙던 아들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아버지, 아들 이렇게 붙는데 자기가 여기서 바로 자기도 붙어 자기도 아버지 돼 버리잖아. 그죠? 그래. 자기도 똑같이 이 상황, 이 양도세 같은 등급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 붙기는 붙는데 요 붙는 게 여기에 붙는 게 아니고 원래 그 과표에다 바로 붙여버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 기억할 때 이러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에는 부가세가 없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세로 붙는다? 독립세로 붙는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내가 10%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붙는 거는 10%. 내가 10% 똑같습니다. 붙는다. 여기에 10% 붙는다. 성격이 바뀌었다.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취득세에는 두 개 붙는다. 뭐죠? 시작.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세는 뭐가 붙죠? 지방교육세. 재산세는 뭐가 붙죠?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 특별세, 양도세에 여기는 없다. 그죠? 바로 안 붙고 따로 붙는 게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그럼 만약에 내가 양도세 내야 될 금액이 500만 원 나왔더라. 그러면 실제 낼 때는 얼마 내야 되죠? 550만 내야 됩니다. 알겠죠? 10% 붙여내야 됩니다. 붙는데 계산 방법만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내가 10% 내야 됩니다. 양도세가 만약에 700만 원 나왔다. 그럼 실제 얼마 내야 되죠? 770만 내야 됩니다. 내는데 우리가 이제 말해 이론상 요게 부가세 성격이 아니고 무슨 세 성격이다? 독립세 성격. 그것만 바뀐 겁니다. 예, 10% 내는 맞습니다. 요게 부가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각 세목 취득세 할 때 이거 또 나옵니다. 다시 또 설명드릴 거고. 요거 할 때 요거 또 설명드리고 다 나오잖아. 한 번 더 또 다 전부 다 각 세목마다 다 다시 또 합니다. 이거. 예. 일단 우리 전체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죠? 이걸 무슨 세를 한다 다 같이 뭐라 했죠? 독립세. 이걸 뭐라 하고? 부가세. 아셨죠? 요걸 우리가 독립세다 하고 요걸 우리가 부가세라 이랍니다. 요런 개념만 딱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에 보면은 보통세와 목적세다.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보통세입니다. 세금은 모두 우리 국세는 종류가 이게 14가지라 그랬잖아. 그죠? 요게 14가지고 지방세가 11가지입니다. 총 25개입니다. 지금 현재. 세목이 우리 세법에 나오는 세목이 모두 25개인데, 그죠? 그 대부분이 보통세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모두 보통세를 하는데, 그 중에 목적세가 있습니다. 요 목적세가 5개 있습니다. 5개. 알겠죠? 목적세가. 요 목적세가 뭐냐 하면은, 요거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다. 즉 말해서, 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는 국세로서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게 3개가 있고, 지방세로서 2개가 있다. 2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여기 목적세가 뭐냐? 요거는 3개입니다. 농교교,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교육세. 이렇게 딱 3가지. 요거 국세의 목적세라 하고, 지방세는 지지, 이렇게,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요 딱. 그러니까 요게 앞자만 땄습니다. 요 3개, 요건 2개, 요래 5개를 목적세라 이랍니다. 목적세. 그 목적세라는 거는 말 뜻이 뭐냐 하면은 돈을 어디다 쓸 거냐?
그 징수할 때 목적을 정해놓은 겁니다. 어디에 쓸 건지. 즉 말해서 요거는 미리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잖아. 그죠? 징수하면은 예산 어디에 쓸 건지 예산 편성은 누가 하죠? 국세는 누가 합니까? 국회에서 합니다. 그죠? 국회의원들이 예산 편성하잖아. 그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예산 편성합니다. 그런데 요 목적세라는 거는 요걸 편성 안 합니다. 이미 편성되어 있으니까. 뭐냐 하면은 요거는 요 목적에만 사용하자. 딱 정해놔 버렸습니다. 요 돈은 여기 요 나오잖아. 그죠? 요런 거, 요런 거. 그죠? 요런 거. 요거는 농어촌의 뭐 개발 자금에 쓰자. 거기에만 써야 됩니다. 요거는 지방 교육 재정에만 써야 됩니다. 그 쓸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목적세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교육세, 요거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알겠죠? 예, 그게 종류는 거기 나와 있잖아. 그죠? 잠깐 볼까요? 예, 거기 보면은 24페이지 나와 있네요. 그죠? 24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그 24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목적세 찾았습니까? 목적세. 조세 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다. 그죠? 그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한다.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국세의 목적세는 세 가지입니다. 그죠?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우리가 줄여서 교통세를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그 5개. 알겠죠? 국세는 이올 때는 앞줄 따버리세요. 농교교 앞줄 따서 지방세는 뭐죠? 지지. 요게 목적세라 합니다. 자, 다시 목적세는 국세, 목적세는 뭐라 했죠? 시작. 농교교. 지방세는 지지. 요거 원어로 말하면 뭐죠?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교육세. 요거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요거는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다음 중 국세의 목적세가 아닌 거, 국세의 목적세가 어느 거냐, 지방세 목적세가 어느 거냐, 다음에 목적세가 아닌 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3번 시험에 나왔죠. 그죠? 요거는 좀, 종류만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적세 하면, 목적이 정해져 있다. 돈을 어디에 쓸 건지, 요거는 사용할 목적을 정해놓은 거, 그걸 우리가 목적세라 한다. 알겠죠? 목적세다. 예, 이번에는 네 번째 가산세와 가산금. 요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거 다시 보세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그죠? 요건데 요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이거는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그죠? 요거는 신고 납부해야 되고, 그죠? 우리 양도소득세도 양도한 자가 자진해서 뭐 해야 되죠? 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자진 신고 납부. 그런데 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요거는 때가 되면은 우리 집으로 납세 고지서가 오죠. 그죠? 고지서. 요 고지서를 보고 내는 걸 우리는 보통징수라 이랍니다.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우리가 보통징수다. 그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우리가 집을 샀다. 우리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60일 내에. 요거는 2달 내에 해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2달 내에. 요거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때가 되면은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그죠? 보통징수. 그럼 이 경우에 자진신고 납부를 안 했다, 안 하면은 뭐가 부과되죠? 그렇죠. 가산세. 가산세라 이랍니다. 그죠? 요거 안 했다, 뭐가 부과되죠? 가산세. 가산세. 예. 그 납세 고지서가 왔는데 그날까지 세금 안 냈다. 이때는 뭐가 붙죠? 가산금 붙죠. 그죠? 가산금이라 합니다. 이때는 가산금. 요거는 연체이자를 하죠. 그죠? 가산금.
가산세는 우리, 그죠? 요거는 가산세는, 이거는 우리 요래 나누어 보습니다. 보세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이런 많이 했잖아. 그죠? 신고 불성실과 납부입니다. 그죠? 요 신고 불성실에서 무신고는 몇 프로? 20%.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는 몇 프로? 10%. 부당은 얼마? 40%. 납부는 하루에 얼마? 0.03%. 그죠? 다시. 신고는 안 했다, 안 하면 몇 프로? 20%. 했지만은 적게 신고하면 몇 프로? 10%. 부당은 40%.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얼마죠? 0.03% 가산세. 이런 세목도 이거 할 때마다 다 다시 나옵니다. 그죠? 세목마다, 그죠? 나오던 거잖아. 그죠? 똑같습니다. 요것도. 똑같다. 요 가산세가 똑같습니다. 신고 안 하면은 20%.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하면 몇 프로? 10%. 부당, 불법, 고의로 했다 몇 프로? 40%. 납부 불성실 하면 하루에 얼마죠? 0.03. 그죠? 요 가산금, 보세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납기 후가 10만 원이다. 그죠? 납기 내가 10만 원이면 납기 후는 얼마라 그랬죠? 10만 3천 원이라 그랬죠? 여기에 3천 원이 붙었습니다. 3천 원 몇 프로죠? 10만 원에 3천 원 몇 프로 붙었습니까? 3% 붙었죠? 요 3% 우리 뭐라 한다? 가산금 그랬잖아. 그죠? 여기 가산금. 모든 고지서에는 3%가 붙습니다. 납기내와 납기후는 요 3%, 요 3% 우리 가산금이라 합니다. 가산금. 그러면 요 날짜까지 세금 안 냈습니다. 그죠? 또 한 달 지날 때마다, 요게 날짜가 지나버리면은 1, 2개월 경과할 때마다 얼마 본다 그랬죠? 1.2%. 그죠? 그 세금 낼 때까지 계속 붙습니다. 세금 낼 때까지. 최장 몇 년간 본다 그랬죠? 5년. 몇 개월? 60개월. 낼 때까지 60개월 보는다. 이걸 뭐라 하죠? 중가산금입니다. 이걸 우리가 중가산금. 무거울 중자 씁니다. 중가산금. 알겠죠? 요거는 국세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일 때만 붙습니다. 그죠? 요거는 국세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이상. 첫 한 달은 몇 프로 붙고? 3%. 그 다음부터는 얼마죠? 1.2%부터 나갑니다. 낼 때까지.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재산세 납기가 7월 31일입니다. 요날 내야 되는데 요날 못 내고 내가 언제 냈느냐? 예를 들어서 그죠? 12월 3일 날 만약에 납부를 했답니다. 냈다. 그럼 이때 가산금이 몇 프로 붙느냐? 그죠? 그 납기 내가 7월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첫 한 달은 3%, 그 다음 달부터는 1.2% 붙습니다. 간단하잖아. 그죠? 첫 한 달은 3% 붙고 그 다음 달부터는 1.2%, 요 첫 한 달은 3% 우리가 가산금이라 하고 1.2% 붙는 걸 뭐라 한다? 중가산금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 가산금 몇 프로 붙을까요? 예? 그러니 첫 한 달이니까 납기 후가 되겠죠. 그죠? 납기 후가 8월 말이잖아. 그죠? 8월 말까지 여기 첫 한 달은 몇 프로? 3% 붙고 그 다음 달부터는 얼마? 1.2%부터 나갑니다. 그죠? 그렇죠?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넘어가 버렸죠. 하루만 넘어가도 한 달째 붙어버립니다. 알겠죠? 4번 넘어갔죠. 넉 달. 8월 말까지 끝났잖아. 그죠?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넘어가 버렸잖아. 그죠? 그건 넉 달. 알겠죠? 그럼 얼마죠? 4.8%. 요거 3%와 4.8% 붙으면 얼마죠? 7.8%. 알겠죠? 이걸 뭐라 하고? 가산금. 요거는 중가산금. 알았죠? 그죠? 예. 이 금액이 만약에 재산세, 지방세인데 요게 지방세는 30만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재산세가 25만 원, 30만 원 안 되죠? 이게 안 붙습니다. 중가산금은. 고지서 말하면 그 독촉장만 자꾸 날라옵니다. 독촉장만. 이게 안 붙는다. 알겠죠? 국세는 얼마 이상?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요게 넘을 때, 요게 재산세면은 30만이 넘을 때는 여기 붙습니다.
알겠죠? 30만 원 안 되면 여기 안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상금 또 뭐란다? 중가상금. 다시 정리할게 보세요. 가상금 몇 프로? 3%. 여기 붙는 게 뭐라 했다? 중가상금. 이건 얼마씩? 1.2% 최대 몇 개월? 60개월. 요거는 국세는 얼마 이상? 100만 원. 지방세는 얼마 이상? 예, 30만 이상일 때만 여기 붙는다. 그죠? 예, 요거. 알겠죠? 여기 가상금과 중가상금이랍니다. 가상금, 중가상금. 고지서에 붙는 거는 가상금. 우리가 뭐 간단해, 그죠? 재산세와 종부세는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여기 붙는 거는 가상금이라 하고, 취득세와 양도세는 우리가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 그죠? 요거 안 하면은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 알겠죠? 가산세. 이렇게. 가산세와 가상금이다. 알았죠? 그죠? 이렇게 딱 정리하면 끝나죠. 그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게 요거 뭐 국세와 지원 이것도 계속 나올 거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것도 계속 나오고 그죠? 나오고 이것도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계속 나오고 제가 지금 동그라미 생기잖아. 그죠? 이거 계속 나옵니다. 다 나올 겁니다. 이거. 예. 이거 뭐 이런 거 잘 안 나오겠네. 그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생긴 1번, 2번, 4번, 5번, 7번, 8번 있잖아. 그죠? 각 세목 할 때마다 나옵니다. 때마다. 여기에서만 별도로 나오는 목적세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5번 한번 보세요.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성립의 소멸이다. 그죠? 저거 잠깐 더 해볼게 보세요. 취득세는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죠? 언제? 취득할 때. 취득시. 이건 취득할 때. 그죠? 요거는 언제 성립할까요? 팔 때. 양도할 때. 요거는 언제 성립한다 그랬죠? 보윤대 언제? 날짜가 언제? 예,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랍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양도소득세는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우리는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이래 원래 원칙이 이겁니다. 원칙이 이건데 원칙은 1년 동안 소득을 그 다음에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게 양도세입니다. 알겠죠? 1년 동안 발생된 소득을 합해서 총 소득 있잖아. 그죠? 이 전체 발생, 뭐 1월 달에 소득이 생겼다, 3월 달에 생겼다, 7월 달에 생기면 전부 합해가지고 그 전체 소득을 이때 신고하는 겁니다. 이 원칙입니다. 알겠죠? 원칙인데 우리가 요게 2달 내에 하는 거는 예외입니다. 예외. 그 세금을 빨리 징수하기 위해서 예정 신고 제도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도입해 놓은 겁니다. 2달 내에 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원칙은 이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이 1년 동안의 소득을 이때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때 이제 정산하잖아. 그죠? 요 마지막 끝나는 날이 있죠. 요 날이 납세 의무 성립일입니다. 알겠죠? 그 양도세는 양도할 때 가면 틀립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일 틀린 거 찾으세요 하면 전부 답이 요겁니다. 요거. 양도할 때 요래 나옵니다. 시험에. 다 여기는, 이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여기에 딱 납이 나오죠. 이건 언제라 그랬죠? 12월 31일입니다. 그 납세 의무가 언제 종료되는 날입니다. 알았죠? 요 날이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예? 양도소득세는 항상 요 날 된다.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양도세 요 날이다. 이걸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을 우리는 기간과세다 이런 표현합니다. 기간과세인데 이런 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가 있고 또 법인이면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도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전부 다 요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요거 하나만 더 알면 돼요. 요거. 알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확정. 요 확정이라는 거는 이 우리가 성립이라는 거는 추상적 성립식이고 금액이 확정된다는 거는 세금이 언제 확정되느냐. 그죠? 요 보세요.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은 확정돼 버립니다. 신고하는 날 확정,
요것도 신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날 확정되고, 이거는 우리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가 대장을 보고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내죠. 과세권자가 결정해 버립니다. 차이점. 알겠죠? 예. 그러니 우리가 신고하는 날 확정된다. 무슨 말이냐? 집을 내가 하나 샀다 보세요. 아파트를 내가 1억 주고 샀다. 예를 들어서 뭐 상가를 하나 샀다 할까요? 상가 건물을 내가 1억 주고 샀다. 요걸 신고하잖아. 그죠? 1억에 샀다. 요거 신고하면은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취득세는 몇 프로죠? 4%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세금이 얼마? 400만 원. 자, 보세요. 요걸 우리 요 금액을 신고하면은 요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요걸 신고하면은 자동적으로 요게 계산 나오죠. 요게 확정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요걸 신고하면은 요 금액이 바로 요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확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날 요게 확정된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확정된다? 신고하는 날. 양도세도 신고하는 날. 재산세 종부세 이걸 누가 결정한다? 과세권자가. 요걸 누가? 납세 의무자가. 요걸 누가? 과세권자가 결정합니다. 그죠? 요걸 누가 신고하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고. 알겠죠? 요게 성립과 확정. 그럼 이제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 사유? 세금 내면은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뭐. 그죠? 소멸하지 뭐. 그죠? 납부. 그렇잖아. 그죠? 납부. 두 번째 충당. 부가의 취소. 부가했다가 취소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이건 돈으로 내는 거. 이거는 이제 충당하면은 이거 부동산을 내는 거 이런 거. 물락 같은 겁니다. 부동산 내는 거. 그걸 충당이라 합니다. 예, 또 다른 의미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충당이라 하는 거는 내가 재산세 내야 될 금액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100만 원 내놨습니다. 100만 원 냈는데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80만 원이죠. 20만 남잖아. 그걸 여기에 충당해 버리면 이렇게 요거 낼 때. 그걸 충당이라 합니다. 과오납 많이 내놨던 거 있잖아. 그죠? 이걸 많이 내놨으면 그걸 여기다 충당해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부동산을 내는 거. 요거는 현금 내는 거, 요거 부동산 내는 거. 알겠죠? 과세권자가 부과했다고 뭐 해버렸죠? 취소하면은 납세 의무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소멸. 우리 세금은 부가 징수한다 이런 표현하잖아. 그죠? 부가하고 징수한다 하는데 요 이제 부가하고 징수하는데 요 부과할 수 있는 권리 요 권리 있죠. 그죠?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냐? 통상 5년입니다. 5년. 요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있죠. 그죠?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통상 5년입니다. 5년. 예. 그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기간이 또 5년입니다. 5년. 5년이 지나면은 이제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보면 됩니다. 알겠죠? 5년. 징수할 수 있는 것도 5년입니다. 예. 그러면은 요 기간이 있죠. 요 부과할 수 있는 요 5년이라는 요 기간을 우리 법에서는 요래 표현합니다. 요걸 우리는 제척기간이라 이랍니다. 다 같이 무슨 기간? 제척기간.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제척기간이랍니다. 요 기간을 우리는 민법에서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소멸시효라 이랍니다. 소멸시효. 요거는 제척기간, 요거는 소멸시효입니다. 그러면은 5년이 지나면은 부과할 수 없다. 그죠? 제척기간의 만료. 5년이 지나면은 징수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라죠. 그죠? 제척이라는 것은 요 말이 좀 어렵죠. 이 한자입니다. 한자. 제척 이래 쓰는 건데, 예. 요 뜻이 뭐냐면 제외하여 물리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또 쉽게 생각하면은 요 제척하는 말 요걸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 말 대신 외자를 딱 집어여 보죠. 외자. 뜻이 똑같은 거니까. 제외한다. 5년이 지나면은 부가해서 뭐 한다? 제외한다. 요래 이해하면 쉽습니다. 제척 나오면 어렵잖아. 그죠? 제외해야죠. 제외. 똑같은 말 한자로 쓰면 제외니까 제외한다. 이런 뜻이 같은 뜻이니까. 그러면은 소멸 사유는 그러면 세 가지에다가 네 번째 제척기간의 만료. 그죠? 제척기간이 만료됐다. 다섯 번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이게 납세 의무가 소멸되어 버리죠. 그죠? 또 끝이다. 다 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5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요게 소멸사유 5가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망했다. 사망하면은 납세 의무가 소멸 안 되네. 그죠? 여기 없잖아. 그죠? 없다는 거는 소멸 안 되죠.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내야 되는데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 세금이 누구한테로 가죠? 그렇죠. 상속인한테 넘어갑니다. 알겠죠? 예. 요 사망하면은 납세 의무가 소멸 안 되잖아.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알겠죠?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그죠? 요 5가지가 소멸 사유다. 다시 시작.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알겠죠? 그죠? 자, 요 하나만 더 추가해 보세요. 요게 5년이고 5년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거는 뭐 5년, 5년인데, 근데 단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죠? 신고를 안 하고 과세권자가 몰라서 부과를 못 했습니다. 요거는 연장이 됩니다. 7년. 2년 연장해서. 근데 요번에는 이게 고의로, 이런 걸 고의로 했다. 고의. 부당 무신고를 했거나 부당 이렇게 탈세 목적으로 이런 거는 10년간 연장이 됩니다. 알겠죠? 10년. 예. 그런데 요 5개가 우리 이게 옛날부터 우리 세법에 뭐 예상 문제 하면은 1순위에 항상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1순위에. 제 말이 아니고 누구라도 1순위 이게 5개는 시험 내기 좋잖아. 그죠? 다음 중 납세 의무의 소멸소 아닌 것 해서 그죠? 예. 5가지 시작.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여기 한번 나와요. 요거. 부당한 몇 년? 10년. 요게 한 번 나오고 요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소멸 사유. 여러분 시험에 내면 참 그죠? 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상이 안 내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2개. 알겠죠? 예.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재산세는 6월 1일. 종부세도 6월 1일. 양도세는 12월 30일. 정답은 이거. 양도할 때. 틀리잖아. 그죠? 12월 말일입니다. 알겠죠? 확정은 언제 된다? 취득세는 언제? 신고일. 요것도 신고일. 요거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날. 알겠죠? 예. 자, 한 번 더 읽어보고 넘어. 시작.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다. 그죠? 그럼 여기까지. 예. 하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